옆에 소득세라고 나온 게 있어요. 옆에 색깔이 있을 거야. 아마 페이지 펴면. 아니면 앞에 목차를 찾으면 페이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 자, 소득세 찾았나요? 네. 자, 이제 설명 듣고 하나씩 체크해 가십시오. 대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순서를 살짝 체크하고 순서를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무 2급, 1급이면 2급이죠? 예, 2급이. 세무 2급 최 할인가를 자, 이렇게 견주를 붙이는 거예요. 소득세 175페이지네, 그죠? 아닌가요? 178부터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네. 그죠? 178 소득세가 더 나오죠? 네. 거기서부터 필요하면 수준을 쳐다보고 한번 해보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회계에서 이런 말 합니다. 회계, 우리가 배운 회계에서는 1년 동안 거두어들인 총 수익에서 저 다들 뭐 총을 빼도 돼요. 뭐 1년치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 회계에서 이익이 나온다.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네. 이때 수익과 이익은 다르다는 거 알죠? 네. 수익은 그거들고 받는 거고 이익은 마진이라는 뜻이라고. 마진. 본전 빼고 안 그래요? 대표적으로 시작. 상품 매출에서 상품 매출을 빼면 이익이다. 제품 매출에서 제품 매출 원가를 빼면 이익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죠? 네. 자, 됐나요? 이게 이제 회계에서 말하는 거고, 요거를 그대로 어디에서 소득세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소득세에서는 수익의 개념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수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달라도 개념은 같다는 뜻이야, 그렇죠? 수익 금액. 됐나요? 네. 다음에 비용의 개념, 회계에서 말하는 비용의 개념을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라고 해요. 필요경비. 자, 그러면 회계에서 우리 이런 말 했어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하고 쓴 돈을 비용이라 한다. 그래서 그 비용의 원가적인 면을 빼면 매가에서 원가적인 면을 빼면 이익이 아니냐. 뭐 이런 개념으로 잡았듯이 수익 금액은 뭐냐? 자, 비용비 뭐냐? 필요비는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 이런 얘기 알죠? 자, 그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이익의 개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네. 그 이익의 개념을 뭐라고 해? 바로 이걸 소득 금액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때 나온 말이 소득이야. 소득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렇죠? 됐나요? 네. 그래서 소득 금액에서는 그 소득의 개념이 뭐라? 이익의 개념이다. 알아들었어요? 네. 소득과 이익의 개념이 같다. 자, 그러면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익이 있다 이 말은 소득이 있다. 자, 소득은 시작 이익의 개념. 그래서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자, 이걸 이제 우리 법인세에서는 뭐라고 해? 입금이라고 하고 송금이라고 해. 그렇죠?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그 법인세 가서 배우시고 오늘은 어쨌든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의 개념. 알았어요? 네. 됐어요.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같은 개인들이야. 대한민국 사람은 다 각각 개인들이 있어. 개인들. 자, 이 개인이 여러분 나나 각 개인한테 일정 기간 동안 뭐가 생기면 소득이 생겨. 여러분한테나 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 그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 그걸 시작. 개인 소득세. 알았죠? 다음 법인도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어 파는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죠? 네. 법인도 이거 만들어 팔았어. 제조원가가 800원이야. 근데 8대 1000원이야. 그래서 한 개 만들어 팔면 200원 남아. 법인도 200원이라는 소득이 생기면 맞나요? 그 200원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 시작. 법인 소득세. 됐나요? 개인도 소득이 생기면 이 세금을 내라.
개인 소득세. 법인도 소득을 얻으면 소득이 생기면 법인도 세금을 내라. 법인 소득세. 그러면 개인 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고 해요. 그럼 법인 소득세는 줄여서 소득세라고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그래서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하죠. 알았죠? 똑같이 둘 다 소득세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 법인 소득세는 줄여서 법인세라고 하죠. 오케이. 오늘은 그중에서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한다. 자, 소득세를 할 때 우리가 특징을 거기서 부가세 할 때 설명 다 했어요. 3대 국세라 해서 일부러 같이 해줬어요. 기억나요? 자, 첫째 특징. 소득세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모두 어디에 속한다? 국세에 국세. 속한다. 소득세도 국세다. 지자체가 과세하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다. 있나요? 두 번째. 용도에 따라서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다. 맞나요? 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모두 보통세다. 필경이 물론 부가세 쪽에 가서 보세요. 다 있어요. 제가 다 써드렸어요. 소득세 옆에 토 달아줬어요. 법인세까지. 특징만. 다음에 인세다. 물세가 아니라 인세다. 부가가치세가 물세예요. 알았죠? 물건배 개별가세. 그러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인세입니다. 합산가세. 다 합쳐서 내라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득세 낼 때 어떻게 내요? 여기서 받는 것만 내는 게 아니야. 저녁반, 주말반까지 다 다른 학원에서 합쳐서 내려면 다 합산가세다. 이런 말 했고요. 인세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직접세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인이다. 시작. 직접세다.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 사업자. 그다음에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그들 둘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간접세다. 하지만 소득세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내가 갖다 내야 돼. 내 돈으로 내가 갖다 내야 돼.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 나야. 그죠? 법인이 법인 돈으로 갖다 내야 돼.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통일이 있다. 그렇게 된 세금들은 직접세라고 한다. 그래서 소득세도 직접세다. 맞나요? 네. 자, 요런 특징 중에 공통점을 찾았고요. 다음, 소득세만의 특징이 또 있어요. 소득세만의 특징. 자, 학설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열거주의다. 자, 소득세 하면은 열거주의. 자, 포괄주의다. 자, 소득세의 원칙은 열거주의. 법인세의 원칙은 포괄주의. 해석하면, 자,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해야 하라. 이게 열거주의. 만약에 소득세에서 만약에 커피를 팔아서 이익을 보면, 소득을 보면 세금 내라. 이게 많이 쓰여 있다. 열거되어 있다. 그러면 진짜 커피 팔았어. 돈 벌었어. 세금 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홍길동이는 커피만 판 게 아니라 홍차도 팔았어. 그래서 홍차에 대한 이익도, 소득도, 이익도 돈 벌었다 이거 알았죠? 그럼 우리는 뭐만 내면 돼? 커피 팔아 생긴 것만 내면 되는 게 열거주의 알았죠? 네.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하지 알았죠? 그러면 홍차는 말은 열거 안 돼 있잖아. 법에 네. 없잖아 그 말은. 없으면 안 내도 돼요 세금 알았죠? 자, 원리를 알겠어요? 이런 원리를 열거주의라고 해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하지. 그런데 법인세가 뭐라는 줄 알아요? 보관. 열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든 것도 과세한다. 이렇게 된 게 포괄주의예요. 걔들도 이 가로 안에 넣어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자, 그걸 포괄주의. 자, 열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것까지 다 포괄주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커피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뒤에 단 이와 유사한 차에 관련된 모든 것도 낸다. 이렇게 돼 있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홍차도 내야 되고 엽차도 내야 되고 팔아서 돈만 벌면 안 그래? 그런 뜻이 포괄주의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소득세는 원칙만 저렇게 열거주의만 고집하느냐? 그건 아니야. 그 소득세에도 몇 가지 또 소득에는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것도 있어요. 몇 개. 그거는 예외야. 알았죠? 그럼 예외도 공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원칙만 그래도 알고 있으라고. 예외까지 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고. 알았죠? 그냥 원칙만 기억하라고요. 다음. 자, 소득 원천서를 주장한다. 소득 원천서를 주장한다. 소득 원천서. 소득세에서는 소득 원천서를 주장하고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세를 주장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 이게 소득 원천서예요. 계속적인 소득. 그러면 순자산 증가세는 계속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도 과세하자. 이게 차이가 바로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너의 재산이 순자산을 우리 해결로 말하면 자본을 말하는 거야. 알죠? 예? 총 자산은 자산, 남의 자산은 부채, 나의 순자산은 자본. 해결로 말하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순자산은 뭐냐면 너의 재산이, 너의 순수한 네 재산이 이래 많든 저래 많아지든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재산이 많아지고 커지면 무조건 세금 내라. 그게 법인세. 알죠? 그게 순자산 증가세. 근데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이야. 계속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그럼 월급을 받으면 계속적이지 않아요? 계속적이요. 그래서 세금 내라. 근로소득세. 알았죠? 그런데 로또 당첨은요? 계속적이에요? 아니요. 계속적이고 쉽죠. 근데 계속적이지 않지? 네. 그러면 소득세 안 받을 거냐? 다른 그래서 원칙은 소득 원천선인데 몇 가지 소득은 예외로 순자산 증가세도 채택하는 것이 있다. 그건 예외라고 알았죠? 하지만 오늘은 원칙만 배워. 당연히 시험 보는 예외까지 안 나오니까 원칙을 알아야만 알지. 그죠? 그래서 원칙으로만 배우세요. 다음. 자, 소득세는 부가주의가 아니라 신고주의. 신고납부 세대해야 돼. 알죠?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예외도 있긴 있지만 예외는 빼고 원칙은 이거다. 하늘이 열정이 나도 달력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과세기간.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개시일, 신고납부 기한. 이때 놓치면 가산세. 알았죠?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인적 공제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소득세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적 공제. 자, 인적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이런 것이고요. 공제는 구한다 뺀다? 뺀다. 뺀다 이런 것이에요. 자, 인적 공제 제도가 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 이 내용 속에는 이런 말을 같이 결부해서 이해를 시키고 싶어요. 뭐냐? 자,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 이게 바로 다 이쪽에 해당되는 말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 이런 말. 알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이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1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어. 똑같이. 됐나요? 근데 이 사람은 남편하고 둘이만 살아. 식구가. 근데 이 사람은 남편도 있고 부모님도 두 분 계시고 자녀도 둘이나 있어. 6식구야. 이 사람의 식구가 둘밖에 없어. 알았죠? 근데 둘 다 100만 원씩 월급을 탔다고. 자, 그러면 우리 반찬 쌀값이라고 해요. 최소의 먹고 살아야 될 최소의 의식주의 최소의 기본 생활비. 그 생활비라고 생각해보자. 알았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6식구니까 6명의 생활비를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까 80만 원 들더라 이거야. 알았죠? 그러면 100만 원 월급 타서 80만 원 생활비, 최소의 생활비를 쓰고도 겨우 20만 원 남았죠?
요 20만 원을 우리는 실질적 소득 아니냐. 이분은 두 사람밖에 없어 부부가. 그 100만 원 월급 탔는데 둘이서 개코도 잘 안 먹어. 알았죠? 그래서 생활비가 30만 원밖에 안 나가. 그럼 이 집은 실질 소득을 70으로 잡아라 이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제 세금 낼 때 어떻게 계산해요? 실질 소득에서 과세하자. 시작. 얼마? 20만 원 곱하기 몇 프로에서 세금 내자. 근데 여기는 70만 원 곱하기 몇 프로다. 소득은 같아도 세금은 달라요. 알았죠? 네. 뭐 때문에? 실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다 보니까, 즉 인적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알았죠? 그럼 인적 공제는 뭐야? 사람 한 사람별로 이런 예를 들어 생활비 같은 거 예를 든 거야. 네. 그런 식으로의 씀씀이를 다 최소의 씀씀이를 다 빼고. 알았죠? 그렇게 하려고 돈 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진짜 남는 소득, 그걸 실질적 소득. 알았죠? 네. 최소의 생활비를 뺀 남는 실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 고로 인적 공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죠? 그래서 인적 공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 소득을 계산할 거고, 실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의미에서는 수입은 같더라도 시작 세금은 다 다르다. 알았죠? 네. 그런 개념이다. 이해가셨어요? 예. 그래서 인적 공제라는 게 소득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또 특징이 있냐? 소득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예요? 가족이요. 가족 중에서도 직계종비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가깝냐? 예? 기혼. 부부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네. 예? 촌수로 말하면 몇 촌이에요? 무촌. 무촌이에요, 무촌. 예?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촌이에요? 1촌이요. 1촌이에요, 1촌. 형제 사이는 2촌이요. 2촌이죠? 그러면 아빠와 우리 사이는 1촌. 맞아요? 그럼 아빠와 작은 아빠 사이는 2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아빠를 3촌이라고 해요. 알았죠? 이게 돌아가 계산하면 3촌이에요. 그러면 작은 아버지와 그 자식은 몇 촌? 2촌. 1촌이죠? 네. 그러면 자식끼리 만나면 4촌이 되죠. 됐나요? 예? 근데 아버지 쪽의 사촌은 고종 사촌, 또 엄마와의 관계에서 사촌은 이종 사촌, 맞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촌, 그에 또 나가면 6촌, 8촌 뭐 이렇게 나갑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무촌인 부부, 맞나요? 결혼해 있어도 부부도 무촌이요, 헤어지고도 무촌이요. 참 그래, 그지? 헤어지고 남남이가 무촌 아니에요? 네? 결혼해서 부부가 돼도 무촌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가깝고도 먼 사이. 자, 어쨌든 그러면 뭐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이 소득세는요, 부부학생. 한마디로 말할게요. 부부 사이에도 너 따로 나 따로 계산하는 끝. 알았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네. 너 따로 나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소득세만큼은 니 따로 나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됐나요? 그걸 무슨 과세? 시작. 개인별 과세. 자, 됐나요? 각 개인별 과세라고요. 됐나요? 네. 자, 이상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소득세의 특징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특징을 끝났으니까 두 번째는 자, 과세 기간은 부가세할 때 이미 다 했어요. 과세 기간 맞나요? 네.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세금 신고 납부 기간은 달라요. 말 그대로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고 얘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맞나요? 그럼 소득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해서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2월 31일 이게 과세 기간. 이걸 과세 12월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며 맞나요? 신고 납부는요. 예.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얘가 바로 뭐예요? 빨리요? 신고 납부 기간 맞나요? 네. 얘 이름은 과세 기간, 쟤는 신고 납부 기간. 이해가요?
됐냐고요? 네. 자, 그래서 과세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이게 원칙이에요. 알죠? 네. 됐어요? 네. 근데 예외가 있다, 두 개가. 예외가 있다, 두 개. 자, 우리는 지금부터 갑돌이라는, 들어요. 모델을 하나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개인, 소득세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거니까, 이때 모델을 갑돌이라는 한 개인을 그냥 모델로 해서 설명할게요. 예? 네. 갑돌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소득이 생기는 갑돌이는 소득세를 이렇게 내야 된다고 알죠? 하지만 과세 기간에 의해서 있는데 예외가 있다. 갑돌이가 이날 뭐 하면 4만. 더 이상 소득이 안 생기겠죠? 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망 시점까지. 1월 1일부터 사망 시점까지. 1월 1일부터 됐나요? 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나? 이 사망. 사람은 예외야 이 경우 이제 어쩔 수 없이 알죠? 사망할 경우는 예외가 있다. 1월 1일부터 무슨 날까지? 사망 시점. 그런 날은 없고요. 전날에 죽은 날을 뭐라 그래요? 법정용어로. 상속 개시라고 해요. 아. 상속 개시. 법정용어로는 상속 개시. 상속개시. 자, 상속 개시 또는 이날을 또 다른 말로 하나 더 뭐라 그래요? 자,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망자? 또는 망인? 왜 귀신한 말하지? 꼭 물어볼 거예요. 법정 용어는 뭐라고 해야지? 밖에서는 귀신, 망자 다 좋아. 뒤진 사람 다 좋아. 알죠? 하지만 법정 용어로 죽은 사람은 뭐라고 해? 아, 상속인이 아니고. 자, 그러면 친구도.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죠? 네. 그럼 나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죠? 네. 됐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 교육생. 자, 내가 보기 줄게. 보기로 찾아. 교육자가 있고 피교육자가 있어. 아, 피교육자. 자, 쌤은 뭐야? 교육자. 수강생은? 피교육자. 아, 좋아요. 죽은 사람은 상속인? 피상속인. 아, 피상속인. 네.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상속인? 상속인. 아, 맞죠? 사망자가 됐나요? 피상속인이구나.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 피상속인. 살아있는 사람을 가족을 상속인. 상속인. 아, 됐나요? 네. 이런 거 시집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실 수 있지. 네. 예? 그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시아버지를 뭐라고 그래? 피상속인. 피상속인. 그럼 여러분들은 며느리죠? 네. 며느리는 상속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절대 그 앞에서 나타나면 뒤지게 맞아요. 그래. 상속재산 부 앞에서는 위아래가 없어. 나섰다가는 뒤지게 맞아요. 알죠? 조용히 있어야 돼. 대신 아무리 시집가도 친정에 오면 상속인이야. 그래서 친정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큰 소리를 와서 상속인 행세를 해야 돼. 상속받을 재산도 계산하고 알았죠?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아무데 가서 막 이빨 빠지지 말고 얻어맞아서 조심하라고요. 알았죠? 그만큼 얘기를 강조를 하면 기억하세요. 됐나요? 네. 그리고 옛날에 참 상속세 징계서 이런 거 수고할 때 참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부동산 세법의 상속세와 징계세가 2005년도에 과제에서 사라졌어요. 아, 법이 사라져서 그다음부터 그 강의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강의는 재미가 없어진 거야. 맨날 양도서만 하고 그냥 치동물처럼 하고 상속세가 좀 있었어요. 한 두 문씩 나오거든요. 그럴 때 재미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재미가 없어졌어. 자, 옛날 생각 나서 그래. 자, 어쨌든 그럼 좋아. 상속 개시 다른 말로 굳이 말하면 피상속인 사망이다. 자, 요거 같은 말로 씁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이럴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 1월 1일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됐나요? 다음. 자, 이 사람 갑돌이가 출국을 했어요. 이때 출국은 여행 간 게 아니라. 됐나요? 이민 가기 위해서 출국해요. 그럼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를 나왔죠? 자, 요거만 예외다. 시작.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알았죠? 이해해요? 네. 출국일까지. 자, 요 두 개만 예외. 자,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하늘이 열중나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하면 돼.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알았죠? 딱 요 둘만 예외로 한다. 됐어요? 자, 가세기한 끝. 다음. 납세 보자.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본인. 소득세 납세의무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 아니에요? 네. 네? 네. 누구냐? 부가가치세는 누구예요? 사업자. 다음 세자는? 최종 소비자. 다음. 소득세는? 본인. 다음 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이죠? 네.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개인. 개인 아니에요? 음. 이러면 나 개인이 납세의무자 아니에요? 네. 아까 했잖아 이거. 그래서 둘 다 같은 사람이라서 이게 직접세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개인들이 법인이 내는 건 법인세고 개인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 맞나요? 네. 자, 그 개인이 납세의무자다. 지돈으로 지가 납부한다. 맞나요? 자, 이 개인을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 개인을 둘로 나눕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됐나요? 네. 자, 거주자가 누가 거주자예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예? 거주자란. 거주자란 뭐예요? 살고 있는 사람. 응? 거주자란. 거주자. 어떤 사람은 거주자라고? 자, 국내 주소가 있거나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됐나요? 네.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 반대로 국내 주소가 없으면 비거주자. 그럼 여러분 다 어디에 속해요? 거주자요. 됐어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 감독을 하는 히데크 감독이 한 6년간 축구 감독을 했거든. 와서 이거에 빨리 주소 있어 없어요? 주소가 있었어. 주소 없죠. 주소는 자기 나라에 있겠지. 아니 자기 나라의 주소가 있지 뭐 우리나라에 있어요? 또 산거 주소는 다르죠. 아. 그리고 지금 미국 가 있어도 주소는 여기에요. 이민을 가시잖아요. 그럼 이민 가세요? 이민 갔어요? 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됐나요? 네. 박진영이가 가서 축구를 해도 주소는 수원이에요, 수원. 그러니까 박진영이가 수원 공부에 있거든. 그래서 박진영이가 있는 집 근처에 도로를 박지성로 이렇게 돼 있어, 알았죠? 네. 거기서 영토까지, 알았죠? 자, 주소가 국내에 있어야 거주자. 됐나요? 네? 네. 요새 축구 잘 나가는 애 누구야? 손흥민이요? 손흥민이가 주소가 춘천이요. 그렇죠? 자, 국내 주소가 있거나. 됐나요? 두 번째,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그럼 절반이 며칠이에요? 183일. 182.5일. 네. 그러니까 번호를 내서 183일. 맞나요? 네. 자, 반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자, 거소. 거소가 뭐냐면 먹고 자고 하는 거. 됐나요? 아. 됐나요? 네. 반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됐나요? 네. 자, 그럼 저 두 가지가 엔더의 오화예요? 오화예요. 알았죠? 큰 말로 찍어놨잖아. 네. 잘 안 보이죠? 큰 말. 알았죠? 큰 말은 오화예요. 네. 둘 중 하나.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뭐라고요? 국내 거주자. 거주자라고 하죠. 네. 이해가요? 네. 그럼 히데크 감독은 거소를 한 적이 있어서 거주자가 되는 거야. 알았죠? 아. 주소가 아니라 거소를 한 적이 거소. 있어. 아. 그래서 반년 이상. 그럼 반년이니까 183일 3일. 이상. 옛날에 1년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단년 이상. 됐나요? 네. 자, 잘 들어요. 마이클 잭슨이 일본에서 한 달간 공연했다가 그 다음 순환이 우리나라에서 또 한 달간 공연했다. 그럼 마이클 잭슨은 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예요. 예? 비거주자. 뭐도 없어. 주소도 없어. 거.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거소한 적이 없어. 알았죠? 네. 둘 다 없어야 뭐가 된다? 비거주자. 비거주자. 이게 오아야. 알았죠? 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주자. 거주자가 돼.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국적주의를 하지 않고 반면 거소주의. 거소주. 그러니까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네. 있다. 그렇지. 이거 안 되면 이걸로. 됐나요? 네. 중국 여자가 우리나라에 시집 와가지고 있으면 이제 국민 주소를 가지게 돼요. 알았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거주자가 되면 자, 국내외 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해야 돼요. 국내외 모든 거주자는 이래가지고 얘를 무제한 납세문제라 한다. 무제한, 제한을 안 두고 무제한. 그러면 비거주자는 제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내게 하라. 제한. 그래서 제한적이다. 국내 것만 제한적으로. 알았죠? 자, 마이클 잭슨이 일본에서 10억 벌었어. 알았죠? 네. 또 우리나라 와서 8억 벌었어.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 받아야죠? 네. 그러면 일본 거 10억도 우리가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 것만. 알았죠? 이해가요? 네. 자, 박정희가 우리나라에서도 모델료 엄청 벌었죠? 네. 외국에서 또 축구한다고 많이 벌었죠? 자, 외국에서 5억 벌었어. 근데 외국에서 세금 떼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5억 벌었다? 1,000만 원 냈어. 알았죠? 그럼 한국에서는 10억 벌었어. 그럼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10억 플러스 5. 아니요, 15억까지 계산. 네. 15억까지 계산했더니 3천만 원 나왔더라. 알았죠? 그래서 3천만 원에서 외국에 대한 1,000만 원 빼고 2천만 원 여기 더네. 아. 국내외 모두. 이해 가요? 네. 우리나라 세금은 다 이래. 그래서 국내외 모든 소득을 다 합산가세니까. 아까 있잖아. 인세로서 합산가세니까 옛날에 국내외 거 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외국에서 5억, 국내에서 10억 벌면 15억으로 가지고 계산해. 알죠? 네. 그럼 15억 가지고 3천만 원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런데 외국에서 5억에 대한 1,000만 원을 냈다면 그 1,000만 원을 빼고 2천만 원만 더 내. 이중과세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네. 그래. 이중과세 하면 안 돼요. 네. 이중과세 안 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달라요. 그거 아니라 달라요. 왜 다르냐? 바로 세율이 특이해서 달라요. 그냥 따로따로 한 거랑 같이 합쳐서 한 거랑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왜? 세율이 달라요. 세율 때문에. 금액이 세율의 구조가 그래 돼서. 그럼 세율의 구조가 어떠냐? 부가가치 세는 단일 비례 세율이라고 해요. 10%예요. 만약에 이 소득세도 비례 세율이면 따로 해도 돼요. 굳이 합쳐할 필요가 없어. 똑같아. 근데 우리 소득세는 기본 세율이 초과 무진 세율이에요. 알죠? 그래서 세율 구조가 좀 달라요. 계산이. 그래서 초과 무진이라서 이렇게 계산한 거와 따로 한 거는 엄연히 다르다. 자, 이해가세요? 네. 자, 어쨌든 납세의무자가 이렇다. 그래서 외워놔야 돼요. 이론상 거주자, 국내외 무제한, 비거주자, 국내 제한. 이걸 하나의 단어로 외워놓으면 아마 찾기 쉬울 때 답찾기에 다음 됐나요? 자, 그 정도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나머지 다 이해했으리라 믿고. 자,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세법은 원리를 알고 공부하느냐, 그냥 외우기만 하느냐 따라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들은 다 이런 용어를 써요. 아는 사람. 그러면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야, 그건 합산이잖아. 합산이잖아. 그거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 모르면 소통이 안 돼요. 서로. 알죠? 자, 그래서 인쇄, 합성과제 등등 됐나요? 네. 자, 그럼 또 한 가지. 자, 초과 무진세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8단계 초과 무진인데 계산 자체는 하는 건 별로 크게 안 나와요. 검토 해줍니다.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구조는 알아봐야 돼요. 자, 201페이지에 가면 기본세율이 있습니다. 빨리요. 네. 자, 201페이지에 뛸까요? 음. 자, 1,0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 세금 냈다. 그럼 5천만 원 번 사람은 자 500만 원을 냈다. 자, 이 관계는 해봐요. 많이 벌면 많이 내세요. 똑같이 낸 거예요. 마이너스. 네? 1,0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 내고 5천만 원 번 사람이 500만 원 냈다면 저 두 가지는 비교할 때 많이 벌면 많이 냈어요. 아니면 똑같이 낸 거예요? 마이너스. 똑같이 낸 거죠? 똑같이 아. 낸 거예요. 10%. 똑같이 낸 아, 거예요. 네네. 이게 비례세율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10%를 잡아준 거야 지금. 똑같이 냈거든요. 많이 벌었다 더 많이 낸 거다? 아니죠? 이런 경우가 비례세율은 똑같이 낸 거예요. 많이 벌었다 더 낸 게 아니야. 알죠? 비례세율은 똑같이 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많이 벌었다 더 낸 게 아니라.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비례세율이라서 어때요? 세금 낼 때 부가세 10% 내고 사 먹을 때 많이 번 사람이나 적게 번 사람이랑 똑같이 냈죠? 네. 예? 자, 이 부가세가 현재 우리나라 세상 사는데 정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이 벌면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똑같이 냈단 말이야. 이해가요? 자, 소주 1,000원을 사 먹을 때 부가세 100원 냈어, 알죠? 네. 그럼 1억을 번 사람도 100원 냈고, 소주 한 번 사 먹으면 10억을 번 사람도 소주 사 먹을 때 100원만 냈다고.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럼 이게 형평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역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회적인 곳에 거꾸로 돼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세금이라고 하죠. 많이 내면 더 많이 내는 세금이 원래 그게 정치적이고 사회에 맞는 거 알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는 세금이 바로 초과 부진세금이라는 게 바로 전진성이에요. 알았죠? 많이 벌면 많이 내게 돼 있다. 그게 초과 부진세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초과 부진세, 법인세, 소득세 다 초과 부진세예요. 그래서 많이 번 사람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구조가 돼 있다. 그런데 부가세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무슨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면세 제도를 둔 거예요. 그럼 사람 보고 잘 봐요. 소주를 1,000원에 파는데 10% 100원 붙일 거냐, 20% 200원 붙일 거냐. 봐가지고 당신 돈 많이 벌지, 가보다 많이 벌네. 얘기해봐. 얼마씩 벌어? 많이 벌지? 당신이 그러면 부가세 20%네. 당신 적게 벌지? 당신은 8%만 내. 이렇게 부가세를 할 수 있어 없어? 얼굴 보고. 얼굴 보고 구분할 수 없지? 네.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그죠? 그래서 아예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사먹는 그 물건에다가 면세를 준 거 알죠? 됐나요? 돈 많이 번 사람은 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만큼 먹지 알았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막 쌀도 먹고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지. 그 부자 사람들은 짜장면 이런 거 안 먹어요. 전부 다 이렇게 스테이크 먹고 알았죠? 이런 거만 먹지. 알겠어요? 밥도 이만큼 먹지.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살이 안 쪄요. 내가 막 돈이 없으니까 남자 밥만 먹으면 살찌잖아. 국수만 먹고 이러니까 불쌍하지? 자, 그래서 면세 제도를 본 거예요. 면세는 뭐예요?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그런 물건에다가 부가세를 뺀 거예요. 알죠? 그러면 면세 제도는 뭐예요? 시작. 역진성 완화 제도라고 해요. 역진성 완화시키는 제도. 알았어요? 이해 가요? 네. 역진성 완화 뜻 알겠어요? 부가가치세 중에 뭐라고요? 면세는 역진성 완화에 대한 제재다. 역진성 완화를 시키기 위고 그런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반대로 소득세나 법인세는 뭐라고요? 전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세금으로 되어 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초과 유진세. 됐나요? 예? 네. 차등 비례세도 있어요. 차등. 특히 양도소득세하면 차등 비례세도 있어요. 알죠?
부동산을 사가지고 1년 안에 팔면 50%예요. 1년부터 2년 사이에 팔면 40%. 미등기 전에는 60%예요. 차등을 보고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은 원래 소득세 중에 들어있고 맞죠? 근데 부가세는 안 그렇잖아. 이렇게 팔아도 10%, 저렇게 팔아도 10%. 시작. 단일 비례세율 맞나요? 자, 그러면 어려워요 설명? 들으세요. 네. 자, 초과 누지세율 1,400만 원까지 몇 프로예요? 6%요. 1,400만 원 초과 5천 초과 5천만 원까지 15%. 5천만 원 8천 초과 8,800만 원까지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까지 35.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까지 38%. 3억 초과 5억까지 40%. 5억 초과 10억까지 42%. 10억 초과 45%.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8단계 초과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돼요? 배우지 마요. 이거 세무회계 시험 볼 때는 이게 공식이 나와줘요. 얘를. 그죠? 우리가 고르면 돼요. 만약 1억이 나왔다. 1억이 답이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정도 나란히 공식을 내주면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제중에서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알았죠? 얘를 알아서 외워서 하라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공식을 아는데 이게 초과 누지세율이 성격이 이런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만약에 맥시멈으로 1,4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얼마? 84만 원을 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네? 근데 얼마를 벌면? 5천만. 5천만 원을 벌면 이게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 1,400만 원은 6% 얼마? 84만 원에다가 그럼 5천만 원이 전체 맥시멈이 제일 큰 전체 금액 5천만 원이면 1,400 이렇게 내고 나머지 초과분 3,600만 원은 여기야 15%를 계산해라. 맞나요? 얼마? 540만 원 맞나요? 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5천만 원치 아니겠니? 어때? 계산 네. 되겠죠? 아, 그렇게 구간별로 찔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초과 문제이네. 그러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84만 원 플러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내려온 게 중요한 게는 이게 얼마에 대한 거야? 1,400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가로 열고 5천이니까 그럼 여기 1,400을 했으니까 나머지 1,400 초과 5천만 원까지가 3,600만 원 이상 초과분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몇 프로? 15%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이분이에요. 가사 맞죠? 표준이 저거구나. 아, 이 그림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요게 얼마? 540만 원. 그럼 더하면 얼마? 624만 4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네.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원래는 가로를 안 해야 되는데 가로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원래 가로 없이야 원래 공식을 가보면. 근데 해놨더니 계산했더니 이걸 먼저 해요. 그리고 곱하더라고. 환장해요. 알았죠?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고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가로를 넣어주시라 했어요. 선생님이 왜? 먼저 하라고 알았죠? 그래서 자꾸 나보고 틀려줘요 답이. 자기는 계산기를 있다고 알았죠? 맞아요? 됐나요? 그러면 다음은 8,800이다. 아직 안 가지고 되고요. 8,800이면 어떻게 되느냐? 1,400. 자, 1,400에 대해서 얼마? 6%. 84만 원 하고 알았죠? 네. 3,600에 대해서 얼마? 15% 얼마? 500 됐나요? 네. 나머지는 여기다 이거지. 아, 그렇게 저렇게 그러면 요거 합치면 얼마? 요게 124. 얼마? 4천? 5천만 원치 아니야? 네. 그럼 5천만 원이면 얼마? 124. 624만 원 아니에요? 네. 그럼 624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얼마? 3,800이라는 것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8,800이 돼 전체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요 3,800 초과분에 대해서는 24%야. 알았죠? 곱하기 24% 그럼 얼마예요? 912만 원? 아닌가?
네? 왜 지금 더 공짜로 더 먹으라고 그래? 계산 안 해? 네. 딴데 가면 세다. 좀더 먼저 계산해서 막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기가 빠른 것 같죠? 시험 보러 가시면 계산할 때 계산 시간 엄청나게 늘어요. 그래서 1급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산기가 좀 공부하는 게 이번 주 시험인데도 아직 계산기 갖고서는 한 사람 없어. 희한해. 시험 만만히 보시는데 만만히 보지 말아요. 알았죠? 얼마예요? 912만 원. 예? 예? 또 912만 원이니까 다 이제 합치면 얼마? 8,800만 원이죠? 네.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624만 원 플러스 맞나요? 네. 초과분 얼마? 3,800. 3,800에 대해서 얼마? 24%. 그럼 얼마? 900? 그럼 얼마예요? 1,536만 원 됐나요? 네. 자 그럼 8,800만 원일 때 이만큼 세금 낸다고요.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공식 알겠죠? 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산해 주시면 빨리 다 끝까지 해주고 싶은데 절선부터 해주고 싶은데 뭐 여러분도 알아고 다 내가 하면 이거 하는데 20분 걸리는데 좀 해주지. 자 이상.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은 이렇게 된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계산해 볼까요? 1억은 어디에 걸렸어요? 뭐 있잖아 거기 불러봐 그러면 찾아서 1억이면 4단계 쪽인가? 네. 그럼 얼마 플러스? 1,500. 8,800만 원이 얼마예요? 1,536. 1,500 36. 36만 원이에요? 네. 예? 네. 플러스 얼마? 불러봐요 불러봐 6,200. 아니 얘를 불러보라고 얘가 얼마나치예요? 8,800만 원. 8,800만 원이니까 여기는 초과분 1,200에 대해서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는 몇 프로? 35%. 35% 그러면 얼마냐고 420이요. 네? 400 그럼 합치면 얼마? 1950? 6만 원이죠? 금액이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1억이면 세금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플러스 얼마? 195만 6천 원 더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모두 납부할 세금이 2천이 넘어야 알죠? 네? 네. 자, 그래서 1억이면 그렇다. 자, 여기 5천만 원 얼마 나왔어요? 아까 끝에 거니까 맥시멈이니까 얼마? 84만 원 플러스. 우리가 얼마 나와서 아까 했잖아. 84만 원 플러스. 이거 답 안 내줬어요? 또 해? 84만 원 플러스 얼마? 총 금액은 624인데 84만 원이 얼마에 대한 거예요? 1,400, 그러면 초과분이 얼마예요? 3,600, 또 불러라고요. 3,600에 대해서 몇 프로? 15%, 10, 5%, 5% 그럼 얼마? 540이요. 얼마예요? 540, 540 합치면 얼마? 624. 됐나요? 네. 저기 자, 그러면 62만 4천. 그러면
이게 맥시멈이고요. 자, 4,500만 원이면 얼마예요? 계산하고 1,400만 원까지 시작. 84만 원 플러스 맞나요? 네. 1,400만 원 추가가 얼마예요? 3,100만 원. 그렇지. 계산할 줄 아네. 3,100에 곱하기 몇 프로? 15%. 그럼 얼마? 465만 원. 465만 65만 원. 원. 맞나요? 네. 그럼 얼마예요? 549만 원. 549만 원. 맞습니까? 네. 자, 4,500만 원이면 549만 원이죠? 네. 잠깐만요. 4,200만 원이면 얼마예요? 4,200만 원이면 84. 84만 원 플러스 5. 2,800. 2,800. 2,800에 800. 몇 프로? 15%. 15% 얼마? 420이요. 400. 그럼 합치면 504만 원? 네. 네? 네. 자, 아까 개인별 가세라 했죠? 네. 자, 우리 집에 세 사람이 살아요. 전부 다 1,4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씩 내요? 6%씩 84만 원. 예? 예? 네. 그럼 모두 이 집에 얼마나 가요? 250만 그런데 혼자서 4,200을 벌었어요. 혼자서. 세 사람 몫을 다 합쳐서 혼자서 4,200을 벌었어요. 그죠? 네. 얼마네요? 504만 원. 이게 보세요. 내가 되죠. 아. 그래서 소득세는 분산하면 절세를 합니다. 아. 남들은 다 알아요.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분산하면 세금이 적다. 소득세는 세금이 적다. 됐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장난 아니에요. 아. 이 초과 무지를요 되게 무서워해요. 세금 눈덩이에 눈덩이.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사업소득도 특히 사업소득은 분리가 갈 수가 없어. 사업소득은 내가 이 학원을 운영한다. 근데 또 하나 학원을 운영해. 그러면 내 이름으로 다 합산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한 걸로, 동생이 한 걸로, 저기 한 거는 아버지가 한 걸로. 근데 실질을 알고 보면 내가 다 하는 거야. 이걸 포착을 해야 되는데 포착을 못해서 안 되는 거지만 형제끼리는 다 짜고 할 수 있잖아. 거지만 그죠? 네. 이해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다 이미 세금에 대해서 능통해요. 세금. 자, 그래서 어떤 초과 누진세, 특히 소득세는 뭐다? 분산시키면 세금이 적게 나요. 됐나요? 그럼 얘 세금보다 더 싼 게 법인세야. 그래서 사람들은 유료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법인 만드는 데 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 그 법인이 투자합니다. 아. 땅을 사서 파는 것도 다 법인이 마치 법인. 그럼 법인들 내면 개코도 돈 드는 게 세금 팍. 그래서 다들 법인을.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경매나 이런 거 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는 절세 이걸 꼭 강의 듣는 이유가 팔아서 입고 거예요. 배보다 그게 세금 들어가는 그거 세금 모르고 그게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 투자하는 사람은 세금 바삭 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초과 누진세금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 알았어요? 네. 자, 그런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을 살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 자, 소득세. 자,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의 종류.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의 종류. 제일 먼저 무슨 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종류가 모두 8가지예요. 그 중에 종합소득은 6개를 합쳐서 종합선물세법이죠. 종합선물세법은 껌있지, 사탕있지, 알죠? 이렇게 여러 소득을 묶어서 부르는 발음이 시작. 종합소득. 자, 그 중에 무슨 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 배당소득, 또 사업소득.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
근로소득, 또 연금, 연금소득, 또 기타 소득. 기타 소득.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소득을 묶어서 우리는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교를 할게요. 나 이번에 사업소득 갖다 내야 되는데 그렇지만 특시 같은 건 사업소득이 아니고 종합소득이거든. 그러니까 옆에 아니야 사업소득이야 둘이 백날 써도 소용없어요. 같은 말. 알았죠? 그럼 종합소득은 한 개만 있어도 종합소득이고 여섯 개 다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이 알았죠? 네. 그래서 종합소득, 소득의 종류는 여섯 개. 원래 11개예요. 근데 8개를 줄여서 그래요. 그게 벌써 한 20년 됐네요. 그래서 원래 11개인데 3개가 지 속에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알았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업소득 속에 넣어버린 거야. 단지. 하나 줄었죠? 네.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많아요? 일시 재산소득이 있었는데 그게 기타소득에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묶었고 알았죠? 그 다음에 살림소득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업소득에 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거는 8가지. 됐나요? 네. 8가지. 8가지 소득 중에 6개만 묶어서 뭐라고 한다? 종합소득. 종합소득. 됐나요? 종합소득. 방금 내가 왜 세율을 그렇게 계산도 이렇게 왜 내가 설명했냐면 그 이유가 다 이유기 때문에 내가 그 원리, 세율의 원리가 다 이유가 됐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죠? 네. 자, 이 종합소득은 종합 과세합니다. 자, 설명드려요. 종합소득은 종합과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득을 다 6개를 합친 말이에요. 여러 걸 다 합쳐서 여러분 하는 발음이 종합소득이 맞죠? 네. 세금을 계산하고 부과하다. 이름이 과세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종합소득은 어떻게 세금을 매기느냐? 과세는 세금을 매기다예요. 그죠? 계산하다, 거두다. 오케이? 네.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종합으로 하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합쳐서. 합쳐서 한다. 됐나요? 그리고 아까 인세로서 합산과세죠? 네. 그리고 덩어리가 크면 세금이 크지 않거든요. 커져요. 그게 아까 추가 무진이야. 덩어리가 그렇게 커진다고. 그 원리를 얘기해 줬잖아. 그럼 얘들은 더하면 엄청 커, 안 커? 커요. 자, 지금 모델이 갑돌이야. 갑돌이 개인. 갑돌이가 만약 100만 원씩 있었다. 그럼 합치면 몇 백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계산하면 세금이 엄청 커진다고. 알았죠? 그렇게 매기겠대요. 이게 소득세의 특징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종합소득은 종합과세한다. 이 말은 합쳐서 계산한다. 과세 방법 중에 하나 1번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을 종합과세한다. 됐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들이 어떤 소득이냐면 잘 들어요. 계속적인 소득이야. 대부분 잘 봐. 계속적인 소득 아니야? 네. 맞죠? 네. 그런데 얘는 잘 보면 얘는 계속적인 소득이 아니야. 마음은 그래. 맞죠?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근데 문제는 20년 그만두고 퇴직금 딱 하면 퇴직금 생기죠? 네. 그럼 그에게 만약에 다른 거랑 합친다면 그 애는 어마어마하게 세금 폭감하죠. 그래서 얘는 따로 계속적인 거 따로 6개 매년 합산하지만 얘는 어떨 때? 퇴직했을 생길 때. 그때도 합산이 아니라 그때도 얘들만 합산하고 얘는 네 혼자 해라. 알았죠? 또 얘도 양도세. 한번 나타나면 커야 안 커요? 커요. 3억의 땅을 샀다 5억에 팔았어. 얼마 이익 봤어? 2억. 2억이라는 소득이 양도소득이 알죠? 그럼 양도소득이 한 번 나오면 크게 나오는 거죠. 그걸 해. 그럼 그 애에 다른 거다 다 합치면 어때요? 파산하죠. 그렇죠. 폭감 맞죠. 세금폭감. 그래서 너도 네 혼자 그때 따로 해라. 그때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자, 종합해서 뭐 한다? 결국. 종합소득 합치는 그런 소득에서 아예 종류를 종합해서 분류시킨 거야. 분류. 종류를 구분했다고. 종류를 구분했다가 시작. 분리. 분류 과세한다. 자, 봐봐요. 종류 주자. 종류를 아예 구분했다. 종합해서 소득세에서 다른 소득으로 종류를 아예 구분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름이 분류 과세. 됐어요? 네. 분류 과세. 그래서 퇴직소득은 네 혼자 따로 해라. 양도도 네 혼자 따로 해라.
원칙은 뭐예요? 소득세는 원래 합산과세가 원칙이에요. 원칙에서 따로 분류됐다고. 자, 요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과세 방법이 두 가지 크게. 원칙은 뭐예요? 원칙. 종합. 원칙은 종합과세, 종합소득, 소득세는 합산과세가 원칙이에요. 네. 인세잖아. 알았죠? 예외가 돼요. 예외가 시작. 이 둘은 종합에서 분류됐다. 분류과세한다. 알았어요? 네. 자, 분류과세 되는 거 가끔 이론에 시험 잘 나와요. 자, 답은 두 개,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답이야. 네. 답이 두 개 나오면 답이 두 개, 알았죠? 네. 근데 이제 분류과세 대상은 시작. 퇴직과 퇴직하고 양도.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됐어요? 네. 저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합니다. 자, 우선 다시 실행 시간.